신상진 성남시장입니다. 야권에서는요, 이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추징 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소 포기 논란 후폭풍입니다. 오늘 대장동에 있는 성남시까지 이 항소 포기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번에 항소 포기로 해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권력의 개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는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입니다. 저희는 4,895억 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정성호, 노만석, 정진우 이 항소 포기 논란의 결재선상에 있었던 인물들 아니냐, 관련된 인물 아니냐, 이런 사람들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이현정 의원님. 네. 신상진 성남시장 얘기는 범죄 수익금 2천억 원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겠다. 일단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성남 시민들의 권익과 이익 자체가 지금 뭐 무산돼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야 역시 지자체 한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허가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걸 좀 다시 느낄 것 같아요. 대장동이라는 곳도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개발이 추진됐습니다마는 이 허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다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만배가 합하면서 결국 이게 개발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개발이 시작되면 초과이익 환수를 합니다. 즉 업체 측에서 민간업체 측에서 어떤 이익 자체를 초과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 관이 이걸 다시 이제 환수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왜? 이거는 사실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당시 성남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김만배 일당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립니다. 이 분양을 하면서. 자, 그러니 그 분양 수익 자체가 고스란히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성남 시민들이 다시 받아야 될 돈 가능성, 사실은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 피고인들에게 얻어내야 되는 게 우리 공권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딱 끝나고 그냥 항소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걸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권한 자체를. 이거는 개인의 포기가 아니라 결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어야 될 돈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런 어떤 설명과 이유 없이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투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하는 이 항소 포기가 사실은 엄청난 어떤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것이고 결국은 누가 이렇게 지금 했을까? 왜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있는 사람들은 왜 김만배 편을 들어서 김만배의 이익을 보장해 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야권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추징 포기다라고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요. 최진봉 교수님.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미 남욱 변호사가 대표 지냈던 업체 그 소유 땅,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역삼동 땅. 이거 300억 원 이미 압류 상태에서 풀렸다. 그럼 뭐 남욱 변호사 뭐 주변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 나중에 풀려나고 이거 다 그냥 자기는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왜 이걸 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1월에 풀었더라고요. 지난해 1월이니까 2024년 1월이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법무장관 하고 있을 때 같은데 왜 이걸 풀어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처분 금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이게 그 가압류가 된 상태의 그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된 땅이었는데 남욱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심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업체에서 이거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청을 받아들여고 지난해 1월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좀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신청을 해서 풀어달라고 신청하면 다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건 대단히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최진봉 교수 개인적으로도 대장동 일당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뭐 지금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면 항소를 하는 취지가 맞지 않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문제는 예. 그거는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검사들이 판단하고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아니죠. 검찰이 판단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걸 결정해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한 거고 예. 그것과 별거. 예를 들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지금 그 김만배 일당들이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사람들 처벌 받게 돼 있고 추징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물론 형사적으로 추진한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민사적 방법으로 추진한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김만배 일당에 대한 처벌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이 항소가 과연 다음에 가서 2심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검찰의 판단은 그게 특별히 이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한 걸로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는 그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5%의 기대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항소하는 게 원칙상 무조건 맞지 않냐.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이 가압류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게 가압류가 아니고요. 제가 예. 등기부를 봤는데 예.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예. 처분금지 가처분이 2022년 7월 1일에 법원에 의해 가지고 인용이 돼서 가처분이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 신청은 재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승소해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이 다시 풀린 겁니다. 그게 작년 1월 23일인데 저건 뭘 보여주느냐? 어떤 겁니까? 그 부동산 역삼동 땅의 소유권자가 남욱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그냥 부동산 개발회사 남욱이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그 한 건데 예. 소유를 한 건데 매매에 의해 가지고 저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저렇게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법대로 꼼꼼하게 따지면요. 저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해가지고 추징보전에는 2,070억이 428억 빼놓고 다 풀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풀린 거에 대해서 다시 가압류한다라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성남시에서 한다고 해도 가압류조차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정성호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5천억짜리 소송 제기하면요. 그 인치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정확히 하면요. 15억 7,549만 9,500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15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 제 생각에 저거 이길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은요. 여기에다가 대장동 일당에다 저렇게 뭐 몇천억 7,800억을 갖다가 털린 데다가 인치대만 해도 한 16억 가까이 또 털릴 거고요. 거기에다 변호사 비용에다가 패소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사 소송으로도 저 돈을 묶어두기가 정말 어려운데 일단 항소 포기하면서 추징이 쉽지 않아졌는데 어떻게 성남시가 나서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든 민사로 할 수 있는 이 힘이 미약하지 않냐 이 얘기겠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된다. 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소 취소 제도는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당한 압력으로 공소 취소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모든 국민이 전과자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임기가 마치면은 감옥행을 예정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가 정권의 명운을 건 관심사거든요. 항소 포기 같은 그런 무리한 짓 안 했으면은 이슈가 될 리가 없죠. 장유미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결국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절차와 빌드업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장 한 장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낸 거에 왜 외압이 있다라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란 대로 해라. 대검과 수사팀 입장이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을 때 검찰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다 따랐었나요? 아니요. 카카오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범수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거 이 별건 수사라는 언론의 질책도 있고 했으니까 신중하게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을 때 그냥 항소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 받아봐야 된다고. 예. 이런 부분을 다 몰각하고 그리고 공소 취소 얘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예.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고. 무슨 법으로 이 부분을 막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정치적인 소란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근데 장유미 대변인, 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는 이제 항소 자제라는 논평도 내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장 대변인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항소장을 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아니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예. 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수사팀과 관련해서도 예. 대검이랑 의견 조율이 안 됐으면 본인들이 한 장짜리를 냈으면 되는데 예. 이렇게 뒷말을 하면서 정치적인 항명을 하고 이게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소장을 내면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검찰이 누구를 가리켜서 항명하냐라는 주체의 논란. 이 얘기도 있어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1회에 또 만나볼 테니까. 제가 장 대변인께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렸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왔는데 일단 신동우 의원 관련, 박지원 의원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첫 번째는 항소를 하나하나 관계없다. 조용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반말하지 말고 조용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 없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으면 이렇게 나쁜 놈들 끝까지 재판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이성윤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박준택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왜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벌떼처럼 이렇게 저항합니까? 진정하시고 자기네들이 조용히 하세요.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정의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핸드폰 다 까시고 한번 봅시다. 국정조사 다 합시다. 특검 해봅시다. 장관님 떳떳하시면 다 우리 민정비서관들 3명 그리고 장관님 비서관, 장관님, 차관님, 노만석 대행, 검찰 중앙지검장 다 한번 핸드폰 열어봅시다. 예, 저는 뭐 국회에서 의원님들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뭐 떳떳하게 다 아니, 공개하겠습니다. 예. 근데 떳떳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겠죠. 저런 건 보통.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야권의 시각과 주장이긴 한데 항소 포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공소 취소, 결국에는 김만배 씨 사면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 주장이에요. 네. 헌법준수 TF에 가면 다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안 하더라도. 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공소 취소 뭐 안 할 것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예. 글쎄요, 과연 그렇게 아마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런 거 절대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소 취소, 항소 취소한 것도 보면 예. 그 법조인들 아무도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검찰총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행이 하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걸 이제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을까? 예. 자, 이런 걸 들춰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사건이 5개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예. 대법원관들을 전부 다 늘려갖고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배임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도 배임죄가 없어지면 다 무죄가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건들 공소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왜? 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사건들은 1심이 안 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상상 이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점이 APEC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정부가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부동산 문제 있고 환율 오르고 있고 뭔가 집중해야 될 시기에 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뭐 지금 갑자기 무슨 헌법 준수 무슨 TF 만들어서 공무원들 전부 다 휴대폰 뒤진다 그러고 왜 이런 일을 하죠? 그건 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빨리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각각의 반론들을 좀 들어봤었어요. 성남시까지 나선 이 항소 포기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늘 아마 트럭 돌진 사고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동시에 겪으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예. 돈은 아버지가 빌렸는데 아들이 뭔 죄냐. 이제 김혜성 선수 관련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서대문 구민한테 죄송해야지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구하다고 하냐. 아까 생가보건 논란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오세훈 시장, 국토부 장관 집값 잡는 정책 좀 내주세요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영부인은 명품을 멀리해야 한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